안녕하십니까, 안교수의 바깥세상 톡톡입니다. 요즘 중국 큰일 났습니다. 미국이 파놓는 함정에 점점 빠져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바다에서의 군비 경쟁입니다. 오늘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9월 16일 날 미국의 에스퍼 국방장관이 대규모 해군 강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지금 미 해군이 갖고 있는 함정이 293척인데 2045년까지 그 355척으로 늘리겠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중국의 해군력 강화에 대응하겠다. 미 해군의 주적은 차이나다. 그렇기 때문에 미 해군의 모든 해군력은 대서양 그런 데 필요 없고 인도양과 태평양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지난 9월 초에 차이나가 또 미국을 자극했어요. 인민해방군 근대 계획을 전 세계에 대해서 발표했는데 지난 7년간 그 중국이 무섭게 해군력을 강화시켰거든요. 약 200척 이상의 함정을 건조했습니다. 그런데 2049년까지 350척의 그 함정을 보유하겠다. 이렇게 되면은 세계 최강의 해군이 되는 거죠. 중국이 그 시간 계산을 잘했어요. 왜냐면 2050년이 중국 몸으로 세계 제1위 경제대국, 군사대국이 되니까 바로 그 전에까지 해군력을 완전히 세계 최강으로 맹길겠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발표된 미국의 국방 백서에 하면은 중국이 그렇게 할 만한 기술적인 능력과 야심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한다는 것입니다. 중국이 이제 6척의 항공모함을 갖겠다 그러면서 랴오링함, 산둥함은 이제 중국 최초의 그 국산 항공모함이죠. 이미 이렇게 출항시키고 세 번째 항공모함을 건조 중인 게 미국의 CSIS 국제전략연구소의 그 어떤 그 안테나에 걸렸어요. 저거 사진은 상하이의 조선소에서 건조 중인 세 번째 항공모함의 모습입니다. 2024년에 취항을 하겠다는데 이 세 번째 항공모함은 미국이 굉장히 위협적입니다. 지금까지 중국의 2개의 항공모함은 스키 점프식이었습니다. 이 앞이 이렇게 카타펄트식으로 이 항제기를 밟지는 못 시켰습니다. 카타펄트식이란 건 뭐냐면 이렇게 영화에 보시면 함재기가 지가 혼자 뜨는 게 아니고 이게 고무줄 있지 않습니까? 고무줄을 이렇게 아래서 쭉 증기 그 압을 늘렸다가 팡 쏘면 반동으로 비행기가 올라가는 캐타펄트식이라고 그러는데 여태까지 전 세계에서 캐타펄트식 항공모함을 가진 나라는 딱 두 나라였습니다.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앤 프랑스였는데 세 번째 그 중국 항공모함은 캐타펄트식으로 함재기를 발진시키고 그 다음에 지금 기존에 저 사진은 랴오닝함 사진입니다. 랴오닝함은 이렇게 이 무거운 조기 경보기를 발진을 못 시켰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진에서 보시듯이 헬기가 떠서 조기 경보기의 역할을 했죠. 그러면 이게 탐색 능력이 약하죠. 근데 이제 세 번째 그 중국 항공모함은 조기 경보기도 발진할 정도로 아주 야무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은 2020년에 방위비를 전년 대비 4% 증가한 7,500억 불로 늘렸습니다. 방위비 자체를 늘렸을 뿐만이 아니고 육군보다는 해군 쪽으로 더 많은 예산을 배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조선 능력도 확충하고, 그러니까 미국이 말하는 건 오케이, 차이나, 너 바다에서만 우리하고 군비 경쟁을 한번 해보자. 미국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중국 국방성이 뭐라고 발표를 했냐면 팍스 뉴스에 나오는 건데, Chinese military는 United States는 Destroyer of World Peace, 세계 평화를 파괴하는 나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한번 이렇게 팍스 뉴스에 보니까 저 미국 유나이티드 스테이츠에서는 중동,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시리아, 리비아에서 완전히 전쟁과 이거 아주 평화를 파괴하는 나쁜 나라를 이 중국이 묘사하면서 우리가 중국이 해군력을 강화하는 것은 중국의 주권을 수호하기와 방어용이다. 다른 나라에 전혀 위협이 안 된다고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걸 믿는 사람은 전 세계에 중국 사람 빼놓고는 아무 누구도 없습니다. 저 사진에 있는 게 중국의 등펑 26 미사일인데
쟤는 4,000km를 날아가서 정확히 미국의 항공모함이나 이 상대국의 함정을 맞출 수 있는 어마어마한 무기고, 그 다음에 어느 나라가 가질 수 있는 무기 중에서 가장 파괴적인 것이 항공모함이거든요. 항공모함은 공격용 무기예요. 자, 그럼 이제 제가 오늘 여러분하고 이야기하고 싶은 게, 왜 중국이, 차이나가 미국이 파놓는 함정에 빠지는 것인가? 해군력의 군비 경쟁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역사에서 교훈을 얻을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 제국 해군의 흥망의 교훈을 우리가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일본 해군이 청일전쟁부터 시작해갖고 러일전쟁 때는 러시아의 발틱 함대를 까부수고 이제 좀 바람이 들어간 거죠. 세상 무서운지 모르고 1941년 12월에 미국 진주만을 기습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일본 해군은 참 놀랍게도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미 해군보다 우월했습니다. 제가 말하는 건 1941년 개전할 당시입니다. 그다음에 일본이 갖고 있는 항공모함 아카키, 히류, 가가 이런 건 세계 최신의 항공모함입니다. 기술적으로 미국의 항공모함 그 당시에 있던 렉싱턴이나 엔터프라이즈보다 더 앞선 항공모함이고, 그 다음에 더 끝내주는 게 함재기죠. 함재기는 이제 바다 위에서 이렇게 날르는 비행기인데, 항공모함 위에서 날르는 비행기인데, 이게 제로센입니다. 제로센 함재기. 이게 미쓰비시 중공이 맹긴 함재기인데, 이 함재기, 이게 그 당시에 최강이었습니다. 우선, 이 항공모함에서 이 함재기가 제일 주는 게, 적이 이렇게 막 극강한 폭격기가 하늘에 날아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항공모함에서 빨리 비행기가 떠야 되거든요. 이렇게 벅벅대면 안 돼. 근데 이 제로센 비행기는 항공모함에서 이렇게 휙 빨리 올라 급상승할 능력이 있고요. 또 문제는 항속거리입니다. 항속거리. 항속거리가 그 당시에 미국의 전투기는 1,000km가 안 됐거든요. 이건 2,000km입니다. 2,000km. 보조 연료 탱크 다음에 2,400km까지 날아갈 수 있어요. 그렇게 막강하던 일본 제국 해군이 몰락한 역사의 교훈을 지금 해양 군리를 하는 중국이 반드시 마음속에 되새겨야 됩니다. 어느 나라고 해군력을 키우려면 국력과 경제력이 뒷받침해 줘야 됩니다. 육군은 정신력으로 싸울 수 있습니다. 근데 해군은 다릅니다. 일본이, 제가 이 책을 읽어봤습니다. 일본 군비의 확장의 역사인데, 저자가 야마다 아키라는 메이지 대학 문학부 교수입니다. 일본에서는 밀리터리 히스토리에 대한 최고 전문가인데, 이 책에서 내보니까 1차 대전이 끝난 다음부터 일본이 태평양에서 미국 해군과 한판 붙은 걸 준비했답니다. 그래서 일본 군부 내에서는 대미 친할론이 그냥 막 주장이 나왔대요. 미국의 전함의 한 70%는 일본 해군이 가져야 된다. 이런 주장이 나와갖고, 해군 건설법이라는 걸 맹기라갖고 1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 전함 4척, 순양함 4척, 8척을 우리가 빠른 시일 내에 지으려고 그랬답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요. 1921년 총 일본 국가 예산 중 군사비 비중이 49%, 약 반으로 팍 뛰고, 그 다음에 모든 국가 예산 중에서 해군 예산이 31.6%, 3분의 1이 해군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깜짝 놀라갖고, 그러니까 해군력을 양성하려고 하는데 미국에 도전하기 위해서 도저히 일본이 경제력이 못 따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1922년에 워싱턴 군축조약에서 일본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오케이, 우리가 해군력 강화를 우리가 이렇게 좀 톤다운 시키겠다. 그러고 나니까 총 일본 국가예산 대비 군사비 비중이 1926년에는 27.5%, 49%에서 27.5% 뚝 떨어지고, 해군 예산의 비중도 31.6%, 14.4% 뚝 떨어졌습니다. 해군력의 양성은 이건 돈 먹는 하마예요. 이거 삐진이 알아야 됩니다. 지금 중국의 항모전단 6척 만들겠다는데, 항모전단 한 척 만들고 운영하는데 우리나라 국방 예산이 약 한 3분의 1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6척이면 우리나라 몇 년치 국방 예산이 들어갑니다. 이지스함, 미사일, 핵잠수와 함재기, 어마어마하게 돈이 들어가면 첫째 3가지 돈이 들어가요. 개발비가 돈이 들어가거든요. 연구 개발하는데. 그 다음에 맹기는데 돈 들어가고, 또 운영비가 돈 들어가기 때문에 엄청난
동목는 하마인데, 지금 중국 해군이 미국이 파놓는 함정에 걸린지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숫자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금년도 국방 예산이 뭐 각 이렇게 축에마다 좀 다른데 중국은 약 한 2천억 불이고 미국은 약 7천억 불입니다. 자, 그럼 이제 미국이 앞으로 5% 영 국방 예산을 이렇게 늘린다고 합니다. 근데 재미있는 게 미 의회의 태도입니다. 금년도 이 국방 예산은요, 트럼프 행정부가 요구한 보다 미 의원들이 더 많이 늘려졌어요. 일반적으로 이 국방 예산은 그 의회가 깎거든요. 근데 왜 미 의회 국회의원들이 높여졌냐고, 야, 차이나 위협이 진짜 심각해. 그러면서 더 늘려졌습니다. 그럼 앞으로 미국은 순탄하게 5%씩, 연 5%씩 국방 예산을 늘릴 수 있거든요. 자, 그럼 계산해 보십시오. 7천억 불에서 5% 늘리면 350억 불씩 매년 국방 예산을 늘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국은 2천억 불인데 5% 늘리면 약 100억 불밖에 못 늘려요. 근데 미국을 따라잡으면 적어도 미국 정도의 이 해군에서는 국방비에서는 투입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미국처럼 연 350억 불 내려면 중국은 매년 국방비를 17.5% 늘려야 됩니다. 해군 예산은 30% 이상 늘려야지만 중국의 목적하는 시기에 미국 해군을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무슨 일이 차이나에서 벌어질까요? 재정 파탄이죠. 중국은 이미 경제가 성숙 단계에 되기 때문에 저성장 시대에 들어가는데 또 미국이 디커플링 압박하죠. 그다음에 중국도 빠르게 고령화 사회에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 연금, 의료 서비스에서 돈 쓸 일이 많아져요. 근데 국방비를 이렇게 늘리면 중국 재정이 못 견딥니다. 두 번째, 베이징 내부의 정치적인 불안이죠. 왜냐면 중국 육군이 반발하죠. 이 해양 골기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해군력을 키우기 위해서 시진핑 주석이 옛날에 육군 400만 원, 200만 원을 대폭 감축했습니다. 그 육군 장군들이 반은 쫓겨난 거예요, 퇴역하고. 근데 지금 더 줄이겠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해군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이제 제가 보기에 지금은 원체 시진핑 주석의 카리스마가 강할 거란데 몇 년 후에 이제 베이징에서 회의하다가 이제 중국 육군 장군들이 그냥 확 탭을 엎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야, 이 중화인민공화국 말이야. 우리 홍콩이 있잖아. 마오쩌둥 동무 모시고 총 들고 싸울 때 육군이 다 싸우는데 해군 너희들 중화인민공화국 창립한 일 아무것도 없는데 너희들이 왜 국방 예산을 독식하냐고 막 중국 육군 장군들이 일어나죠. 근데 어느 나라건 해군력을 키울 때는 육군과 해군 간의 갈등이 심각하더라고요. 이게 전형적인 애가 일본입니다. 태평양 전쟁이 일어나기 전후에 얼마나 일본 육군하고 해군이 갈등 관계가 심했냐면 심한 경우에 일본 육군의 강경파가 야마모토 이소로쿠라고 연합함대 사령관 있지 않습니까? 진지만 공격을 기획한 사람, 총지휘한 사람, 그 사람을 암살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일본 해군이 깜짝 놀라고 야마모토 이소로쿠 연합함대 사령관을 갖고 이 양반 바다 위에 함정에 있어서 육지에 내리질 않았어요. 그 다음에 제가 설명한 제로센 이 함재기 얘는 일본 해군이 개발한 거고, 그 다음에 일본 육군은 하야부사라는 함재기를 개발했는데 똑같이 미쓰비시 중공업에 외주를 줬는데 서로 정보를 교환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이 제로센기는 노토 항해 말이죠. 항해하는 노토로 돼 있고 일본 육군의 하야부사는 키로로 이렇게 이 계기판에 표시가 될 정도로 갈등이 심하죠.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건 해군용은 어느 날의 잠재적 산업 생산력하고 관계되어 있습니다. 개전 당시에 보면은 일본 해군과 미국 해군이 비슷했죠. 미국의 항공모함 9척, 일본 10척, 전함 15척, 일본 10척, 군함이 345척이니까 391척이니까 한번 일본 해군 입장에서는 미국 해군하고 붙어볼 만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종전될 때 보세요. 미국은요, 해군을 16만 톤에서 450만 톤으로 늘렸어요. 몇 년간. 그리고 항모를 종전할 때는 28척을 매겼습니다. 정규 항공모함은 28척. 근데 일본 해군의 항공모함은 다 가라앉고 6척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함재기는 약 한 4,000개를 갖고 있었는데 일본 해군의 함재기는 226개. 왜 저런 일이 벌어졌냐면 일본의 산업 생산력이 미국을 못 따라간 겁니다. 얘들아 철강 생산을 보면
미국은 1년에 2,900만 톤 생산하는데 일본은 580만 톤밖에 생산 못했어요. 다음은 해군력은 기술력입니다. 개전 초기에 일본 해군은 미국 해군에 대해서 기술적인 우위를 갖고 있었습니다. 진주만을 이렇게 있는 미 함정을 내격기라는 게 뭐냐면 이게 비행기에서 이렇게 제로셈 비행기에서 이렇게 어뢰를 뚝 떨어뜨려갖고 미군 함정을 침몰시켰는데 내격기 명중률이 95%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만에서 제로셈 전투기 192대가 출격해가지고 필리핀에 있는 미 해군, 미 공군 비행기 105대를 그냥 작살을 낸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제로셈 전투기는 딱 9대만 손실을 봤습니다. 그 다음에 개전 초기 4개월 동안 1941년 12월부터 1943월까지 이 제로셈 전투기가 연합군 항공기 471대를 격추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만약 중국 해군이 미국 해군하고 이렇게 한판 붙으려면 기술력의 싸움인데, 기술력의 싸움이 이제 무기 제조 기술이죠. 군함 맹기는 거, 함정기 맹기는 테크놀로지고, 그 다음에 해군 장교는 육군 장교하고 좀 다릅니다. 이 전술 운영 능력이 있어야 돼. 해전이니까 엄청나게 노하우가 쌓이는 거거든요. 근데 어느 나라건 해군의 해군력을 키우는 거는 독학으로 안 됩니다. 독학으로 절대는 안 됩니다. 육군은 독학으로 키울 수가 있는데 선진 해군을 가진 나라 도와줘야 돼요. 일본 해군이 그렇게 역사적으로 클 수 있었던 것도 영일동맹 덕분이죠. 우리 대한해협에서 러시아 발틱 함대를 일본의 함대가 작살내지 않았으니까 초토화시켰는데, 그때 일본 해군의 주력함이 미카사인데, 이 미카사는 Made in United Kingdom입니다. 영국에서 만든 배입니다. 이게 일본 배가 아니고, 그 다음에 해군 장교들은 많은 사람이 영국의 해사에서 교육을 받고 영국 해군이 훈련을 시켜줬습니다. 자, 그럼 이제 중국은 이제 자체 개발 노력을 하고 있죠. 이게 독학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스텔스 함재기 제15 했는데 러시아 수호기 SU-33 불법 복제인데 이것도 엔진 출력이 안 나와서 뭐 짝퉁이라고 후들후들대고, 그 다음에 해군 파이로트 조종사, 함대기 조종사도 자체 교육시키고 있어요. 뭐 도와줄 나라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진짜 중국이 심각한 건 미국이 파놓는 기술 함정의 트랩에 빠져들어간 것 같습니다. 현대 해군 기술의 발전은 좀 제가 영어로 쓰겠습니다. disruptive한 테크놀로지 발전, innovation입니다. disruptive라는 게 뭐냐면 차단적 발전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옛날에 브라운관 TV, 그러니까 흑백 TV가 있다가 칼라 TV를 되는 기술 발전이 같은 연장인데, 갑자기 디지털 TV가 나올 때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어떤 신기술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디지털 TV가 나오면 브라운관 TV는 그냥 싹 그냥 시장에서 발을 못 붙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지금 현재 기술 갖고 아무리 함정을 맹기로도 미국이 파괴적인 신기술을 갖고 있으면 지금 현재 기술로 맹길 중국의 모든 함정이나 잠수함은 쓸모없는 깡통이 돼버린 겁니다. 그런데 에스퍼 국방장관이 게임 체인저 플랜이라는 걸 발표했습니다. 이게 뭐냐, 에스퍼가 Unmanned Naval System이라는 걸 했거든요. 지금 말하자면 앞으로 미국이 이제 함정을 하는데 사람한테는 무인 함정을 개발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저거 이지스나 합니까? 저거 미사일 엄청 많이 가, 저거는 사람한테 그냥 이 무인 드론 있지 않습니까? 드론 식으로 그냥 하고, 저 항공모함에서 뜨는 함재기 있지 않습니까? 함재기 파이럿도 한 명 양성하는데 엄청나게 돈과 시간을 많이 들고, 저거 그냥 무인 함재기 운영하고요. 또 재밌는 거는 시 헌터 드론. 이 2달 이상을 그냥 중국의 해안에 머물면서 잠수함을 추격해서 공격할 수 있는 드론을 개발하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더 끝내주는 거는 저거 뱀입니까? 저 이상하잖아요. 저게 이 미국의 차세대 군함입니다. 중왈트라는 군함인데, 저건 스텔스 기능이 있는 223인데 14,000톤급으로 기존 이지스 군함보다 40번씩 큰데 스텔스 기능은 50배입니다. 기존 군함이 스텔스 기능이 탁구공처럼 잡히면 쟤는 깨알처럼 잡힐 정도로고, 그 다음 레일건 시스템을 장착하는데, 이건 음속에 7배로 빵 쏘면 7배로 날아가고 GSP 유도해갖고 410km 앞에 있는 적 함선 오차 보면 5m 내로 확 명중시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비용이죠.
35억 불이에요. 저 줌 월트 이지 스텔스 이지삼 한 대가 보통 그 이지삼이 3배 이상입니다. 자, 미국이 이런 거로 무장을 하면 중국도 맹기를 될 거 아닙니까? 아이고, 개발비도, 제가 생각해 중국 해군이 그 예상한 것보다 진짜 5배, 10배 그렇게 그 예산이 많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다 하는 그 이야기는 참 베이징의 지도자, 특히 해군 지도자들이 참 제 이야기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절대로 아직 중국의 국력이나 모든 여건이 바다에서 미 해군과 군비 경쟁을 할 때가 아닙니다. 일본 해군의 교훈을 되새기야 됩니다. 자, 일본은 개전 초기에 해전 경험이 풍부했잖아요. 청일전쟁, 널전쟁. 그런데도 미국한테 깨졌는데 중국 해군은 해전 경험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두 번째, 일본 해군은 그나마 초기에나 함재기나 항공모함 함정에서 미국에서 기술적 우위를 초기에는 갖고 있었어요. 근데 중국은 뭐 기술적 우위나 지금 뭐 허적허적대고 뭐 미국의 기술력에 못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일본은 실전 경험이 풍부한 조종사하고 해군 지휘관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중일전쟁 때 그 많이 전투 경험이 있었는데 중국은 뭐 1979년에 베트남 쳐들어갔다 이렇게 뭐 개망신당하고 나온 후에는 실전 경험이 없는 군대입니다. 그 중국 해군은 이런 거를 잘 역사의 교훈을 명심하는 것이 진짜 중국이 강조한 대로 세계 평화를 유지하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오늘 바라십시오.